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3rd of October 2023,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GS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시황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좀 약간 1% 내외니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전쟁이 확산이 된다는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여전히 계속 상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금리가 미국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5%를 돌파하면서 환율도 지금 1,400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이런 우려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 증시도 불안하고, 그래서 연간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은 좀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는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이 얼마나 확산이 될지,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위기가 본격적으로 오는 거라 각국들이 또 금리 동결 인하 좀 더 빠르게 시작이 되면서 아마 오히려 코로나처럼 그렇게 극심한 위기가 오면 그걸 또 헤쳐나가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한번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는 요즘 워낙 안 좋아서 저도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이제 재테크 모임에, 이제 창업자 모임에 원래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이제 토요일날 재테크 모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분은 좀 약간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서 배당주 쪽을 많이 보는 분인데, GS건설이 워낙 싼 것 같아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들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GS건설 보면 물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인천 검산 신도시, 검단 신도시요, 요 지하철 붕괴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한 점이 있지만 그 점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을 좀 다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3,370원이고요 현재 주가가. 매출을 보면 2020년에 10조 1229억, 2021년에 9조 366억, 2022년에 12조 2992억, 올해 13조 8563억. 그래서 매출은 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꾸준히 좀 늘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근데 2020년에 7504억, 그다음에 2021년에 6,465억, 2022년에 5,548억, 올해 170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7%대에서 2022년에 4%대, 올해는 0.12%로 영업이익이 좀 많이 급감하고 있다는 게 좀,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겠지만요. 부채 비율은 작년 기준 216.39. 물론 200%면 낮은 건 아닙니다만 건설업이나 항공업 이런 건 업 특성상, 예를 들면 건설업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책준이라고 그러죠. 책임 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재무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의 이제 네옴시티, 이번에 이제 GS건설 사장도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근데 네옴시티 자체가 워낙 너무 큰 거고, 또 앞으로 어떤 뭐 하다가 중단이 될지 어떨지 뭐 여러 가지 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GS건설은 크게 5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 주택 부분, 신사업, 플랜트, 인프라, 에코 사업 이렇게 있고, 이번에 이제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지하 주차장을 받는 게 지하 1층하고 2층에 전부 32개 기둥이 있는데 철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철근 보강 자체도 안 됐고 철근 자체의 품질도 기준에 많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32개 중에 11개가 9개는 그러니까 이 휘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11개는 전단 강도에 문제가 있어서, 7개는 이 2개 모두에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고, 다만 이제 LH 쪽도 어떤 같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서 법정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은 전면 재시공하고 그 다음에 입주 지연에 대한 것도 모두 보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벌 수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 정도 막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또 많이 잊혀지겠죠. 어찌됐던 GS건설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일단 천병을 세워둬서 좀 몇 주만 사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여론 왜곡 조사 응답률 제한에 퇴출한다. 조사협회 응답률 최소 10%는 돼야 한다. 사우디의 21조 세일즈 외교 큰 시너지 기대한다. 단풍놀이 줄이은 차량 오늘 평년 기온 회복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스라엘 가자 남부로 이동하는 현지인 테러범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이슈 있었고요. 경제 이슈는 부품 2만여 개 다 꽂은 뒤 문짝 달면 조림 끝이다. 현대차 핵심 거점 울산 공장 가보니 무인차가 마그네틱선 따라 이동한다. 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덜 필요하게 되겠네요. HBM 신제품 선보인 삼성전자 그랬고요. 3년 이상 취업 포기 니트족 8만 명이다. 이런 이슈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피디의 미식기행 목포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목포 장어탕 유명한데요. 목포의 장어탕은 흔히 생장어탕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장어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 것이다. 여객선 터미널 근처 항동시장 골목을 찾으면 장어탕집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침이면 전날 과음으로 속을 부여잡고 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물론 갈락탕, 갈비, 낙지도 해장에 그만이긴 하다. 하지만 장어탕을 최고의 해장국으로 강추한다. 남도의 수많은 해장국 중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장뚱어탕이다. 목포, 영암, 순천, 고흥 일대의 장어탕망이나 인기 있는 음식이 장둥어땅이다.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인수지인데 여러 가지 모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영어 회화 모임, 재테크 모임, 그 탁구 모임, 맛집 투어 탐방, 그 다음에 창업자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모임을 카페 윤에서 했었는데 동천동 쪽에 이제 좋은 카페가 하나 또 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아마 계속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교대로 한번 하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